김남국 의원 건은 보면은 이제 사실 저 가상화폐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있다면은 너무 김남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다 까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여파를 미쳤다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지금 뭐 탈법 불법 드러난 것도 없고 그냥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항상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저기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그 뭐 무슨 가상화폐를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비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비례의 원칙으로 봤을 때 저쪽에 이런 뭐 김연아,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이건 이슈도 안 돼. 근데 이쪽은 저 돈을 벌려고만 하면은 비난을 받으니 이게 과연 공정한 그런 그 평가, 비평 그리고 평판이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친명 정치인들의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뭔가가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이재명과 그 주변 사람들을 악마화하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당이 나서야지. 이런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뭐 비단 친명 비명을 떠나서 그러면 당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은 찾아가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이에 대한 그 해법을 솔루션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 그게. 아니 남욱이 그 돈이 많았나? 아니, 우리 저 각하보단 적어요. 60억이라며? 근데 소송비 좀 내줘. 1억은 딴 데서 끄면 돼. 61억 소송비 냈잖아. 대납했잖아. 아니 그저 60억은 고점 찍었을 때 60억이지 아니 팔지 않았는데 그래?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60억이야 그림의 떡이죠. 여기 가상화폐 하신 남욱이 분 돈 있어요? 없다고? 네. 연락하지 마라. 여기 이런 거 가상화폐 없어요. 거래하신 분 있어요.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코인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네. 어떤 걸 후회하냐면은 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저기 격리 담당 팀장님께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받으시겠어요? 했는데 그때가 비트코인 한 개 300만 원 할 때예요. 야.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받고 싶었는데 그놈의 저기면 은행 이자 때문에 이자가 문제야. 저는 그 투자해봤습니다. 어때요? 정확히 반타작을. 아이고. 그게 성공하셨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시세가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24시간 장이에요. 저는 없는- 사람이 거의 정신을 잃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럼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서 예. 그런 그럼 이제 거잖아요. 두 배를 딱 찍고 나서 야 이거는 내일이면 이제 부모님 효도 시켜줄 수 있겠다. 다음 날 일어나보니까 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반 조각 남긴 것처럼. 저도 이제 네. 코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비슷한 연령대니까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알려면 주식이라도 좀 해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주식 그 조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을 홀라당 가상화폐를 넘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물어보니까 제로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막 수익이 막 오락내락 하는 네.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뭐 사고 팔고 하지 않아도 마구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거래가.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지점에 이 거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애초에 이 사건의 그 의혹 첫 번째 지점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60억 김남국 국회의원의 이재명 키즈 이렇게 가면서 지난 해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두 차례 거쳐서 검찰이 어쨌든 영장 청구, 계좌를 보고 싶어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했을까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뭐 대선 자금 428억 저수지 하다가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다 그 연결고리로 뭘 잡겠다고 하니 이 이상거래라고 FIU에서 말한 게 있는데 금액이 커. 그러면 일로 또 연결 지으면 뭔가 소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아요?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던 대장동, 성남FC 각종 의혹들 지금 제대로 증거 하나 못 잡고 있는 검찰인데 우리 당에 검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TF가 있어요. 그럼 이 사건도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윤리에 어긋나는 그리고 마치 엄청나게 부패한 김남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당. 일단 저기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실.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아주 그냥 회를 쳐, 회를 쳐. 회를 치고 그 토막을 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벌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당이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키워질 일도 아니거든요. 문제만 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면서 지금 김남국 혼자 외롭게 지금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쳤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일보에 가가 항의 시위를 가야 돼. SBS에 항의 시위를 가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냐? 왜 이렇게 한 그 국회의원들을 죽이냐? 이렇게 하면 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근하면 사무총장이라도 그 부분에서 그 조직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내대표가 그 같은 편이라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이제 아예 원내대표를 뺏겼어.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그 생각이 다르면 사무총장이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뭔가 주동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자, 여러분 사무총장이 이름 아세요? 민주당 사무총장? 누굽니까? 조정식이라고. 조정식. 조정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흥 국회의원이나 하시면 딱 맞을 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저기 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은요. 네. 법률 행정적 대표입니다. 당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솔루션 있죠. 네. 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 뭐 민주당이 워낙 또 검찰이나 언론에게 네. 표적이 되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어떤 그 당내에 이런 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 예. 관리하는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정서도 다독이면서 언론이나 검찰의 공세 그 얘기를 꺾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유지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 때는 아무런 뭐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러면 민주당 사무총장 누구였냐? 박광원. 그러니까 이 당이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몇 가지. 예. 네, 상습적으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계속해서 네, 무능해 조정식은 무능해. 불만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검사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검사 독재 정권이면 언제든지 이 독재 정권이 장난치고 있는 국면 전환, 전국 전환, 그다음에 그 지지율 떨어졌을 때의 보수 세력의 결집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자, 이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SG 정권은 주가 조작에 박영수, 그다음에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장 이런 애들이 걸리고 있고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수조 원의 피해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김남국을 딱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금융권 이슈에 대해서 그 금융 이슈로 국면 전환을 하는데 김남국이 그 소스로 이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전제를 놓고 김남국하고 빨리 만나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당에서 대처를 해줘야지. 안 한단 말이야. 자, 우리 코스모스님은 김남국이 문제가 있는 거 맞음.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말자. 우리가 뭐 언제 지지했어요? 그리고 김남국이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한번 좀 논리를 한번 펴보세요. 나도 연구한다고 연구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코스모스님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게 코스모스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이 언론 보도를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누가 그런 얘기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악마화시키고 흑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스픽스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일부가 김남국에 문제가 있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현재의 정권과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금융감독원의 이복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SG 정권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3월 말 4월 초에 그 금감원에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개 수사를 5월달에 들어가세요. 4월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면서 다 이 장난친 놈들은 먹고 다 튀었어. 다 먹고 튀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개미들이 온팡 안고 수조 원의 피해자들이 생긴 거잖아. 이게 바로 이복현이 했던 장난이란 말이야. 이복현이를 왜 그 아무도 거론 안 하지? 그래서- 감독원장식이 나는데 이 이복현과 그다음에 박영수 그다음에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장 얘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김남국을 치고 들어온 거고 김남국의 결정적인 범죄 혐의들을 못 찾아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다. 위선자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선자로 자꾸 몰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 앞두고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사당까지 만들려고 하는 저들은 계속해서 캐비넷에서 뭔가를 계속 꺼낼 거라고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민주당 내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을 때 먼저 같이 이렇게 두드려 팰 게 아니라 사실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가 그 시가 생각났다니까요. 나치가 그들 덮쳤을 때. 나중에 그 아무도 내가 막상 당한 뒤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어떤 의원에게 또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누군가가 당한단 말이야. 그때 침묵하고 또 누군가가 당하고 있단 말이야. 또 침묵하고 다 잡혀가고 제가 이 자기만 얘기를 남았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뭐 의원님 또 탈당하신 의원님이 계셔요. 우리 당에. 그 의원님도 제가 이제 딴 자리에서 어떻게 우연히 마주쳤는데 당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의원님도 사실 이재명 대표 막 이런 일 때 목소리 낸지 안 났었거든요. 참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솔루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공천받는 일에만 좀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워요 그 자리가. 당신이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그 조정식은 나쁜 놈이네.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딨어. 무능하면은 그 물러나야지 뭐. 그참 나쁜 놈 아닙니까 그거? 니부터 물러나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니부터 물러나세요. 사무총장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대통령보다야 나아요. 요즘 그 사무총장은 겁이 없어요. 그 사무총장 이게 몇 년이나 한다고. 저거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그 제가 뭐 부업으로 사랑해. 예. 그 뭐 제가 뭐 사실은 거의 뭐 수준은 못하는 정치 컨설턴트입니다만은 제가 요번에 그 김남국 의원 사태 보고 약간 좀 아쉬우면서도 의아한 게 뭐냐면은 김남국 의원이 누군가와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대응해야 혼자 될 때. 거의 뭐 단독 왜냐면 질주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을 콘서턴트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때는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어떠한 멘트를 날려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할 텐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 누구의 어떠한 사람의 조력이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판단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민주당 당이 그거예요. 예. 사건 터지면 기본적으로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일단은 안 만나 외면해. 그리고 그 혹시 김남국하고 만나서 묻을까봐. 이 목격되면 이게 문제가 될까봐 김남국을 피해. 그러니까 김남국이 왕따를 당해. 왕따를 당하니까 남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그렇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네. 프로세스로 갔었으면 훨씬 좋은데 다 선을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방법 생각나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 차원에서 저에게 발주를 하시죠. 그럼 제가 다 처리되겠습니다. 저에게 발주하시죠. 저에게. 진짜? 아니야 뭐 CEO 사장님처럼 있고 지금 발주하신다 그러면은 뭐. 아니 발주도 좋고 뭐 어떤 누구한테 용역을 줘도 좋고 내부에서 그 이런 거 좀 밝은 사람들 보좌관 출신이나 비서관 출신이나 뭐 국회 전무위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오랫동안 일했던 당직자나 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는 어떻게, 2차는 어떻게, 3차는 어떻게 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먼 바다에 김남국 의원이 그냥 떼목 하나 타고 지금 혼자서 대응하고 있어요. 비바람 몰아치어 오는데 말이죠. 사무총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니 원내대표는 지금 뭐 완전히 아니 그 3차는 우리 집이지. 우리 집에서 왜 그거? 여러분 지금 사무총장이 다들 원내대표 대표 이런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주목받아서 그런데 진짜 당의 핵심은 그리고 힘은 사무총장에게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참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희준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처를 너무 못하는 게 너무 못해. 자, 국힘당 이슈가 지금 네. 십수개잖아, 십수개. 근데 우리 이슈는 지금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김남국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줄을 서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터지는데 그걸 갖다가 물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슈를 바꿀 능력도 없어. 이슈를 대체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예, 심지어 국면 전환 이것도 그러니까 못해. 쟤들한테 맨날 국면 전환만 당하고 있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과 아이디어와 추진력 자체가 없단 말이야. 이걸 누가 해야 되냐고.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정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정무적 대응은요, 어떤 그 역습할 수준보다는 기본적인 데미지 컨트롤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네, 데미지 컨트롤도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에서 뭐 역습은 엉감생심이고. 예. 그게 답답해. 예. 저쪽이 짜놓은 프레임에 맨날 빠져서 아니, 허우적거리고 다음엔 오히려 또 더 누가 키우고. 되느냐? 이거 봐봐. 네, 이제 그러고 김남국 있어요. 건 보면은 의원들이 다들 그냥 복지부동이 돼버리는 거야. 야, 나는 안 걸려야지. 나는 밑보이지 말아야지. 야, 나는 뭐 논란 자체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러니 뭐 내용다운 내용이 있는 정치가 이게 할 수 이제 있겠어요?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제 그 튀어나와서 입을 나불거리면서 이게 이 캐비넷이구나라는 이 뉘앙스를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딱 그 캐비넷에 있을 만한 놈들은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다 비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서류만 내 범죄 혐의만 캐비넷에서 안 나오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금 이렇게 하면서 팀워크 깨졌지. 그리고 정치 공동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정치 공동체야. 그러니까 친명계든 반명계든 똑같은 자식들이야. 친명계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마디 역할을 해주냐고. 당대표가 흔들려도 아가리 딱 닦고 있는데 친명계 반명계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뭐 반명 비명만 갖고 얘기하니까 뭐 친명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칭찬한 적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 이제 과- 그러면 우리 네. 당 그 사무총장 갖다 드릴까요? 이철규인가? 이철규라고. 이철규.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양두구육도 못 알아들어. 제가 알기로는 어때?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철규 의원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혹시 저기 뭐 남바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알죠. 거기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잿더리예요. 박상면. 예. 한마디로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석규라면은 한석규 선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를 이제 이철규 의원이 딱 이제 저기 출동하는 거 잿더리로. 예. 사실은 지난번에 결국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 숙청할 때도 결국은 마지막에 출동한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할 게 뭐였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이철규 의원을 만났어요. 제가 그치.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사무총장을 만난 다음에 백기를 투항했는데 그렇지. 어떤 잿더리 휘둘렀을까 잘 궁금하거든요. 잿더리가 뭐였어요? 자, 정말입니다. 하여튼 이철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가장 신임받는 그리고 해결사. 잿더리 하나 딱 들고 이제 나와서 이게 해결사야. 사무총장이 여러분 이철규 보면 알겠지만은 해결사야. 근데 지금 조정식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야. 응? 해결을 다 당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하고 또 그건 또 결은 다르죠. 아니, 거기는 해결사라고 해서 뭐 저기 당정 일체라고 검사 동일체로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이철규처럼 거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 좀 이런 갑자기 그 국힘하고 비교하니까 또 열받네. 또. 그건 난국 아니지. 리스크가 누가 이렇게 해도 발생하면은 국힘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남국이 아니라 난국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리스크를 해결하는 역할을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은 사무총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근데 역대 사무총장 나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왜 우리 세 명이 가운데 이렇게 세 명이 앉았는데 나만 시커멓게 나오냐고. 두 사람은 하얗게 나오고 나는 자 이게 항의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정을 안 해. 왜 조명을 나한테 쏴줘? 그럼 나도 얼굴이 하얗게 나올 거 아니야.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사무총장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어떻게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당 안에도 자 우리가 여기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니를 그 당시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지 마세요. 라고 사무총장이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황교안입니다. 우리 양문석 위원장 비방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팩트만 얘기하세요. 얼굴이 까만 걸 어떡합니까? 아니 나도 조명 잘 봐. 예, 사실만 얘기를 하세요. 본인 피부가 까만 겁니다. 피부 멜라민 속스는 사퇴하십시오. 색소가 사퇴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